어머니가 우리 애한테 생굴을 먹였다고요? 저는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18개월 된 제 아기가 링거를 맞으며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생굴이요? 18개월 아기한테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아들도 어릴 때 다 먹었어? 아기는 밤새 10번 넘게 물설사를 했습니다. 토하고 울고 또 토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장염과 탈수.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한 편입니다. 아기한테 뭘 먹였나요? 시어머니는 생굴뿐 아니라 수육과 절인 배추까지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유난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 시댁과는 다시는 안 볼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 이혼도 각오했습니다. 18개월 아기한테 생굴을 먹이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를 지킬 겁니다. 여보, 우리 오늘 양평 계곡 가기로 했잖아. 남편이 아기띠를 매며 말했습니다. 응, 날씨도 좋고 딱 좋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가족 나들이 가는 날이에요. 저는 아기 가방을 챙겼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간식, 물병. 18개월 아기와 외출할 때는 준비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기가 웃으며 말합니다. 응, 우리 예쁜이 차 타고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아기를 안아 카시트에 앉혔습니다. 아기의 볼을 살짝 꼬집으니 깔깔 웃습니다. 이렇게 웃는 우리 아기를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사실 우리 아기는 장이 약한 편입니다. 생후 6개월 때 한 번 장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새 설사하고 토하는 아기를 안고 응급실을 3번이나 갔었죠. 그 이후로 저는 아기 음식에 극도로 신경을 씁니다. 이유식도 직접 만들고 외식할 때도 재료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유제품도 조심하고 기름진 음식도 피합니다. 자, 출발. 남편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갑니다.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네.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이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아, 너희 어디야? 오늘 김장하는 날이잖아. 벌써 와야 할 시간인데.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엄마 오늘 가족 나들이 가기로 해서. 뭐, 김장하는데 안 온다고. 며느리는? 저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운 것도 못 먹고 발효 음식 냄새도 싫어했습니다. 김치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요. 작년 김장 때 억지로 갔다가 하루 종일 냄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손에서 배추 냄새가 일주일이나 남아있었고 옷에 뱃 냄새도 잘 안 빠졌습니다. 엄마, 와이프는 김치 안 먹잖아요. 저도 오늘은 가족 시간 갖고 싶어서. 아니, 김치를 안 먹어도 도와는 줘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시어머니, 혼자 김장하라고.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다음에 갈게요. 오늘은. 아들아, 엄마가 혼자 김장하기 힘들어. 배추만 300포기야. 내가 좀 와줘야지. 응? 시어머니 목소리가 애절합니다. 남편이 저를 슬쩍 봅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녀와. 우리는 집에 있을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화를 받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혼자 갈게요. 지금 차 돌릴게요. 그래, 빨리 와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미안해, 엄마가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괜찮아, 우리는 집에 있을게. 당신 혼자 다녀와. 정말 미안해, 빨리 다녀올게. 2시간이면 돼. 하지만 차는 그대로 시댁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만 들렀다 갈까? 인사만 하고 나는 김장 도와드리고 너희는 차에서 기다리면 안 될까? 차에서 기다리라고? 아기랑? 아니면 거실에서 좀 쉬다가 1시간이면 내가 끝낼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정말 1시간만이야. 아기 낮잠 시간도 있고. 응, 고마워. 금방 끝낼게. 30분 후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골 단독주택입니다. 마당에 이미 커다란 대야들이 놓여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습니다. 어머, 며느리도 왔네. 잘 왔어. 잘 왔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서 와,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 보러 왔어.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아기도 할머니를 보고 웃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이제 말도 하고 기특해라. 엄마, 우리 진짜 잠깐만 있다 갈게요. 여행 가기로 해서.
무슨 소리야? 벌써 왔는데. 일단 들어와. 시어머니가 우리를 집 안으로 이끕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김장 냄새가 확 풍깁니다. 벌써 마늘과 젓갈 냄새가 진동합니다. 며느리, 어차피 왔으니 김치 좀 버무려. 1시간이면 돼. 애는 내가 봐줄게. 어머니, 저희는... 에이, 뭐 그리 바쁘다고 그래. 가족이 도와야지. 애는 할머니가 잘 봐줄게. 걱정 마. 시어머니가 제 품에서 아기를 쑥 빼앗아갔습니다. 아기가 저를 부르며 손을 뻗습니다. 우리 예쁜이 할머니랑 놀자. 엄마는 금방 올 거야. 어머니, 우리 애 낯가림해서. 무슨 소리야, 할머니인데. 무슨 낯가림, 자주 못 봐서 그렇지. 아들아, 너는 마당에서 배추 나르고 며느리는 여기서 양념 버무려.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아기가 계속 저를 부릅니다. 하지만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여보, 나 불안해. 우리 애 장이 약하잖아. 1시간이면 돼. 금방 끝내고 가자. 엄마도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괜찮아. 엄마가 손주 함부로 하시겠어? 걱정 마. 결국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이 손에 닿자 매운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손이 시립니다. 냄새가 고약합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고 싶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안방에서 아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잘 놀고 있나 보네. 저는 조금 안심하고 다시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남편은 배추를 나르고 저는 양념을 버무리고 그렇게 또 20분쯤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힘들어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준아! 저는 손도 씻지 않고 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기가 바닥에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기의 옷과 입 주변이 온통 토사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기가 계속 토합니다. 어머니, 우리 애가 왜 이래요? 뭐 먹였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토하네. 아까까지만 해도 잘 놀았는데. 뭐 먹였냐고요? 아무것도 안 먹였어. 그냥 놀기만 했어. 거짓말 마세요. 애가 갑자기 이럴 리 없어요. 여보, 빨리 와봐. 남편이 마당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애가 토해. 병원 가야겠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빨리 차 가져와. 저는 아기를 안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기가 또 토했습니다. 제 옷에, 바닥에.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차에 아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 아기는 계속 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 뭔가를 먹였다는 것을. 2달 전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손을 흔들며 웃습니다. 우리 예쁜이 빠빠마자 잘했어. 저는 아기를 안고 뽀뽀를 해줍니다. 18개월 된 우리 아기는 요즘 말을 배우느라 바쁩니다. 엄마, 빠빠, 까까, 맘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단어를 배웁니다. 여기는 우리 집 거실입니다. 아기 놀이매트가 깔려있고 주변에는 장난감들이 놓여 있습니다. 안전 펜스로 둘러싸인 이 공간이 우리 아기의 놀이터입니다. 자, 이제 점심 먹을까? 시계를 보니 12시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기 이유식을 꺼냅니다. 냉동실에 일주일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동안 아기 의자를 준비합니다. 띵동. 이유식이 데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온도를 확인합니다. 적당히 미지근합니다. 자, 우리 예쁜이 먹자. 아기를 의자에 앉히고 턱받이를 해줍니다. 아기가 신나서 소리칩니다.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떠서 아기 입에 넣어줍니다. 얌얌, 맛있지? 아기가 웃으며 입을 벌립니다. 이유식은 제가 직접 만듭니다. 소고기, 브로콜리, 당근, 단호박, 쌀.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사서 정성껏 끓입니다. 간은 하지 않습니다. 아기 신장에 무리가 갈까봐요. 우리 아기 잘 먹네. 한 입 더. 30분 정도 걸려서 이유식 한 그릇을 다 먹였습니다. 다 먹었어. 우리 예쁜이 최고. 손과 입을 닦아주고 거실로 데려옵니다. 아기는 이제 낮잠 시간입니다. 잠자리 갈까? 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갑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끕니다.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토닥토닥 두드려줍니다. 우리 예쁜이 잘 자. 엄마 여기 있어. 아기가 눈을 감습니다.
5분쯤 지나자 아기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합니다.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침대 옆에 아기 모니터를 켜둡니다. 이제 제 시간입니다. 거실로 나와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집을 정리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기가 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에 집안일을 다 해치워야 합니다. 30분쯤 지나자 집이 정리됐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봅니다. 육아 카페에 들어가서 다른 엄마들의 글을 읽습니다. 18개월 아기 이유식 레시피 공유해요. 우리 아기 첫 단어가 엄마예요. 아기 재우기 너무 힘들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달다가 남편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 곧바로 답장이 옵니다. 된장찌개 먹고 싶어. 집밥이 최고지. 알았어. 오늘 된장찌개 해줄게. 남편은 회사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다녔지만 아기를 낳고 나서 퇴사했습니다. 직접 키우고 싶었거든요. 물론 힘들 때도 많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아기가 아플 때는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가 웃는 얼굴을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기 모니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낮잠에서 깬 것 같습니다. 안방으로 가니 아기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 예쁜이, 잘 잤어? 아기가 손을 뻗습니다. 안아서 거실로 나옵니다. 기저귀를 확인하니 젖어 있습니다. 기저귀 갈자 누워봐. 매트에 눕히고 기저귀를 갑니다. 다 됐다. 개운하지? 아기가 웃으며 말합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아기와 함께 놀아줘야 하는 시간이에요. 자, 엄마랑 블록 놀이할까? 블록을 꺼내서 바닥에 펼쳐놓습니다. 아기는 블록을 쌓았다가 무너뜨리기를 반복합니다. 와, 우리 아기 대단해. 높이 쌓았네. 아기가 좋아서 깔깔 웃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 이것이 제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남편 퇴근하면 저녁 먹고 아기 씻기고 재우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특히 우리 아기는 장이 약해서 더 신경을 씁니다. 생후 6개월 때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아기가 토하고 설사하는 걸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응급실에 3번이나 갔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기 장이 예민한 편이네요. 음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기 음식에 극도로 신경을 씁니다. 이유식은 무조건 직접 만듭니다. 외식할 때도 재료를 꼭 확인합니다. 유제품도 조금씩만 줍니다.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애들은 원래 좀 아픈 거야.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 아기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최대한 조심합니다. 시댁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먹이려고 하면 제가 말립니다. 어머니, 우리의 장이 약해서요. 이유식만 먹여야 해요. 에이, 그게 뭐 어때서 할머니가 주는 건데. 정말 안 돼요. 나중에 아파요. 시어머니는 섭섭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똑똑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택배 기사님이 상자를 건네줍니다. 아기 기저귀를 주문한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기저귀가 가득합니다. 이것도 금방 다 쓰겠죠. 하루에 기저귀를 몇 개나 쓰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보니 5시입니다.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가야, 엄마 요리하는 거 보고 있어. 아기를 바운서에 앉히고 부엌으로 갑니다. 된장찌개 재료를 꺼냅니다. 두부, 호박, 감자, 양파, 된장.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저를 부릅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보이지? 응, 빠빠고도 와. 조금만 기다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밥도 이미 지어놨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있는 김치,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7시쯤 되자 현관문이 열립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입니다. 어서 와요. 손 씻고 밥 먹어요. 오늘 된장찌개 했구나. 냄새 좋다. 남편이 아기를 안아 올립니다.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었어? 아기가 좋아서 웃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냥 그렇지 뭐. 당신은? 나도 그냥 평범했어. 애 재우고, 놀아주고. 고생 많아. 육아가 제일 힘든 일이야. 알아줘서 고마워.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평범한 저녁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건강한 아기, 다정한 남편, 따뜻한 집.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기가 웃고 남편이 옆에 있고 저녁이 맛있고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갈까?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물었습니다. 날씨 좋으면 계곡 어때? 단풍도 구경하고? 좋지. 양평 계곡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좋아. 아기도 자연 구경시켜주고 싶었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8개월 된 아기와 함께 가는 첫 가을 여행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씨 보니까 완전 좋대. 가을 날씨 딱이야. 남편이 날씨 앱을 보여줍니다. 맑음, 기온 20도. 완벽합니다. 그럼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사람 많기 전에. 9시쯤 출발하면 되겠다. 저는 벌써부터 설렙니다. 아기띠에 아기를 메고 계곡을 걷는 상상을 했습니다. 단풍 구경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도시락 먹고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아, 도시락은 내가 쌀게. 김밥 만들어 갈까? 좋지. 당신 김밥 맛있잖아. 후, 그럼 재료 좀 사와야겠다. 다음 날 목요일,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김밥 재료를 사기 위해서요. 단무지, 햄, 당근, 시금치, 계란, 김. 카트에 하나씩 담으며 주말 여행을 상상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와서 봐주고 계셨거든요. 엄마, 다녀왔어요. 응, 아기는 잘 자고 있어. 잘 놀다가 방금 잤어. 감사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어디 간다며? 응, 계곡 갈 거예요. 아기랑 같이. 그래, 날씨 좋을 때 다녀와. 우리 손주 단풍 구경시켜줘. 친정엄마는 30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김밥 재료를 냉장고에 넣으며 흥얼거렸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주말이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나도 기대돼. 아기 옷이랑 다 챙겨놨어. 역시 우리 와이프 완벽해. 저녁을 먹고 아기를 재우고 나서 저는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기 옷 3벌, 기저귀 10개, 물티슈, 여벌 양말, 모자, 선크림. 도시락 재료는 내일 아침에 김밥을 싸서 가져갈 겁니다. 준비 다 됐어? 응, 완벽해. 내일 아침만 되면 돼.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기대된다.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나도 좋은 추억 만들자. 우리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9시에 출발하기로 했잖아. 알았어. 일어났어. 남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씻고 옷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아기도 깨워서 기저귀를 갈고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 예쁜이, 오늘 엄마 아빠랑 놀러 가는 거야. 아기가 신나서 소리칩니다. 까까도 가져갈 거야.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부엌으로 가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펴고 단무지와 햄, 계란을 올리고 돌돌 말았습니다. 1줄, 2줄, 3줄. 3줄을 다 말고 먹기 좋게 썰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김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하나만 먹어도 돼? 안 돼, 참아. 에이, 한 개만. 남편이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역시 맛있어.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고 과일도 챙겼습니다. 아기 간식도 챙기고 물도 챙기고 자, 이제 출발하자. 9시 10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기를 카시트에 태우고 짐을 트렁크에 싣고 출발.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완전 여행하기 딱이야.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아기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응, 나무들 많지? 예쁘지? 행복한 주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뜹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남편이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아, 너희 어디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차 타고 가는 중인데요. 왜요? 뭐, 어디 가는데? 아, 오늘 가족끼리 계곡 놀러 가기로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날이요? 김장하는 날이잖아. 벌써 와야 할 시간인데. 왜 안 와? 김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저 그거 몰랐어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어.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한다고.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못 들었어. 엄마, 저 진짜 못 들었어요. 오늘 여행 가기로 했는데. 무슨 여행이야? 김장이 먼저지. 배추 300포기나 사놨는데 누가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나온 것도 있고. 내가 아들이야 남이야? 엄마 혼자 김장하라고. 그게 아니라. 며느리도 거기 있잖아. 며느리 바꿔봐.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싫어. 나 전화 안 받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들려. 시어머니가 김장하는데 며느리가 도와야지. 그게 도리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운 것도 못 먹고 김치 냄새도 싫어했습니다. 작년 김장 때 억지로 갔다가 하루 종일 고생했습니다. 손에서 양념 냄새가 일주일이나 남아있었고 옷에 밴 냄새도 잘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와이프는 김치 안 먹잖아요. 그리고 아기도 있고. 김치를 안 먹어도 도와는 줘야지. 가족인데. 엄마, 아들아, 제발 엄마 혼자 김장 못해. 내가 와줘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애절해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곧 항복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 제가 혼자 갈게요. 남편이 결국 항복했습니다. 혼자? 아니, 며느리도 같이 와야지. 엄마, 와이프는 김치 정말 못 먹어요. 그리고 아기도 돌봐야 하고요. 그럼 아기는 내가 봐줄게. 며느리는 김치 버무리고. 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준다고. 아기는 장이 약합니다. 함부로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엄마, 우리 애는. 아이고, 손주인데 할머니가 못 보겠어. 걱정 마, 애는 TV 보여주면 돼.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 애가 장이 약해서요. 조심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애들은 다 그래. 너도 어릴 때 그랬어. 괜찮아.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안 가.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아, 시댁이 어디 남의 집이야? 잠깐 들렀다 가면 되잖아. 엄마, 배추가 300포기야. 엄마 혼자 못해, 제발. 결국 남편이 저를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냥 잠깐만 들렀다 갈까? 1시간이면. 1시간. 김장이 1시간에 돼. 내가 빨리 할게,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난처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정말 1시간만이야. 아기 낮잠 시간도 있고. 고마워. 진짜 금방 끝낼게. 남편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빨리 와. 엄마가 음식 준비해 놓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는 방향을 바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만. 딱 1시간만 있다가 나오자. 뒷좌석에서 아기가 졸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는 내가 계속 안고 있어야겠다.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안 돼. 30분을 더 달려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골 단독주택입니다. 마당에 이미 커다란 대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300포기가 아니라 1000포기는 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낀 모습입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며느리도 왔네. 잘 왔어.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 보러 왔어.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애가 자고 있어서요. 깨우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 그럼 안에 들어가서 재워놔. 방에 이불 깔아놨어. 아니요. 제가 안고 있을게요. 에이, 그러면 며느리가 힘들잖아. 김치 버무려야 하는데. 저는 안 도와드릴 거예요. 아기 봐야 해서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안 도와줘. 네, 저는 김치 안 먹어서요. 그리고 아기도 돌봐야 하고요. 아니, 벌써 왔는데 뭔 소리야. 가족이 도와야지.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와이프는 아기 보게 해주세요. 아니, 아들아, 너 혼자서 언제 다 해. 며느리도 도와야지. 엄마, 우리 애가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제발.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럼 애는 내가 봐줄게. 며느리는 김치 버무려. 이것도 안 되면 뭐가 되니? 어머니, 우리 애는? 괜찮아. 할머니가 손주 못 보겠어. 걱정 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품에서 아기를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에이, 잠깐이야. 잠깐 1시간이면 돼. 애는 TV 보여주면 얌전해. 어머니, 안 돼요. 우리 애는? 아들아, 어서 마당에 나가서 배추 씻어. 며느리는 여기서 양념 버무리고.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저를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기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랑 놀자. 엄마는 금방 와.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엄마가 저러시는데. 뭐가 잠깐만이야. 우리 애 울잖아. 금방 그칠 거야. 엄마가 달래주시면. 당신 미쳤어. 우리 애 장이 약한 거 알잖아. 알아. 근데 1시간이야. 1시간 그 정도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TV를 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기 주세요. 에이, 며느리 왜 이래. 애 좀 보려는데. 안 돼요. 우리 애는 낯을 가려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인데. 무슨 낯가림. 자주 못 봐서 그렇지. 어머니! 며느리, 나가서 김치 버무려. 배추가 다 상한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작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금방 올게. 하지만 제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1시간만 엄마 혼자 두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게 30분만 하자. 30분.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딱 30분만이야. 응, 고마워. 저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TV를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30분이면 돼. 시어머니가 함부로 뭘 먹이시겠어. 저는 안방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양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설탕.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며느리, 여기 앉아서 양념이랑 무 섞어. 내가 배추 가져올게. 예. 저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미끈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빨리 끝내자. 빨리. 마당에서는 남편이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여보, 배추 1개씩 가져올게. 남편이 배추를 날라왔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장, 한 장. 양념을 발라서 버무리고 또 발라서 버무리고. 손이 시렸습니다.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분만 참자. 10분이 지났습니다. 안방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조용히 TV 보고 있나 보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손이 얼얼했습니다. 양념이 손톱 사이에 끼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힘들어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아. 저는 장갑을 벗고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기가 바닥에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기의 옷과 입 주변이 온통 토사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기가 힘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가 왜 이래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토하네. 아까까지만 해도 잘 놀았는데. 뭐 먹였어요? 아무것도 안 먹였어. 그냥 TV만 보여줬어. 거짓말 마세요. 애가 갑자기 이럴 리 없어요.
저는 아기 주변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하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린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뭐 먹였냐고요? 아기가 또 토했습니다. 제 옷에, 바닥에. 여보, 빨리 와봐. 남편이 마당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애가 토해. 병원 가야겠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아기한테 뭐 먹이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그냥 엄마, 조금만 줬어. 애가 먹고 싶어 했어. 뭐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육이랑 김장 김치 좀.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8개월 아기한테 김장 김치를요? 어머니, 미쳤어요. 우리 애 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조금만 줬어. 애가 먹고 싶어 해서. 우리 아들도 어릴 때.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기가 계속 토했습니다. 빨리 차 가져와. 남편이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따라 나갔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나도 몰랐어. 시어머니의 말이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아기를 태우고 급히 출발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디야? 착한 소아가 20분 걸려. 빨리 가. 남편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기가 또 토했습니다. 차 안에 제 옷에.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병원 가는 중이야. 아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줘. 지금 토하는데 물을 줘도 돼? 입이 말랐어. 남편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조금씩 아기 입에 물을 넣어줬습니다. 아기가 물도 토해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갑자기 토해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기가 의사 선생님 급히 모셔올게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언제부터 토했어요? 30분 전부터요. 계속 토하고 뭘 먹었나요? 김치요. 김장 김치랑 수육을.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8개월 아기한테요? 시어머니가 제가 모르게. 일단 링거부터 맞춰야겠습니다. 탈수가 심하네요. 간호사들이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기가 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간호사가 아기 손등에 링거 바늘을 찾았습니다. 아기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기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혔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링거를 맞으면서도 계속 토했습니다. 저는 아기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링거 다 맞고 집에 가세요. 오늘 밤에 증상 지켜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선생님, 괜찮을까요? 지켜봐야 합니다. 설사도 할 수 있어요. 물 자주 먹이시고요. 1시간 동안 링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아기는 3번을 더 토했습니다. 링거가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도 돼요. 이 약 드시고 내일 아침에 꼭 다시 오세요. 처방전을 받아 약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아기는 제 품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괜찮아 집 가자 편하게 쉬자. 남편은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약을 먹이려 했지만 아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토했습니다. 저는 밤새 아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9시. 아기가 끙끙거렸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하니 설사를 했습니다. 물 같은 설사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10시. 또 설사를 했습니다. 11시. 또 설사. 12시. 또 설사. 새벽 1시. 또 설사. 아기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축 처진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새벽 2시. 또 설사. 3시. 또 설사. 4시. 또 설사. 아침 7시. 아기는 10번 넘게 설사를 했습니다. 기저귀가 다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입원해야겠습니다. 탈수가 심각해요. 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입원했습니다. 링거를 계속 맞으면서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 작은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이고, 며느리 아기는 괜찮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한테 정확히 뭘 먹이셨어요? 그게 수육이랑 김치 조금. 조금이요? 응, 한두 점? 또요? 침묵. 어머니, 숨기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 물어보셨어요. 절임 배추도 좀 줬어. 또요? 생굴도 조금.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생굴이요? 조금만 줬어. 애가 먹고 싶어 해서. 18개월 아기한테 생굴을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 다 먹었어. 그게 뭐 어땠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굴 18개월 아기한테 생굴을.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아동 학대 변호사 상담.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링거 맞는 소리만 똑똑 들렸습니다. 아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손등에 꽂힌 바늘, 창백한 얼굴, 힘없이 감긴 눈. 저는 아기 옆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웃고 있었고, 저는 김밥을 싸고 있었고, 남편은 신나서 차를 준비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기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기야, 괜찮아. 어디 아파? 저는 아기 이마를 만졌습니다. 미열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애가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체온계로 재더니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37.8도네요. 위열이에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30분. 딱 30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아기 괜찮아? 할머니가 걱정돼서 입원했다며. 병원비는 내가 낼게.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커피. 고마워. 남편이 아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아직 안 오셨어. 간호사님이 부르러 가셨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화내지 마.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아니,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엄마도 손주 사랑해서 먹인 거잖아. 지금 장난해? 장난이 아니라 엄마도 몰랐을 거야. 생굴이 그렇게 위험한 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정신 있어? 여보, 내 말은. 18개월 아기한테 생굴을 먹였어. 생굴을. 그리고 김장 김치, 수육, 절임 배추까지. 알아, 근데. 근데가 어디 있어? 우리 애가 지금 링거 맞고 있잖아. 밤새 10번 넘게 설사했어. 나도 알아. 당신 엄마가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내가 우리 애 장이 약하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잘못했어. 당신이 나한테 30분만 참으라고 했잖아. 당신이 내 말 들었으면 우리 애 시어머니한테 안 맡겼어. 나는 안 간다고 했어. 아기도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어. 근데 당신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엄마 편을 들었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우리 애가 지금 링거 맞고 있는데.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아기 보호자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급성 장염이고요. 탈수도 심한 편입니다. 생굴 먹었다고 하셨죠? 비브리오균 감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이요? 생굴에 있는 균인데 면역력이 약한 아기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치명적이요? 심하면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8개월 아기한테 생굴을 먹인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누가 먹이셨어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분이 아기 식품에 대해 잘 모르시나 봐요. 생굴은 최소 5살 이후에 먹이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이번엔 다행이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대. 우리 아기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손 치워.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우리 애가 죽을 뻔했는데. 저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애장이 약해요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라고 당부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마음대로 생굴을, 김치를, 수육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겁니다. 링거 맞고 있는 아기, 밤새 10번 넘게 설사한 아기, 죽을 뻔한 아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육아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18개월 아기 생굴. 수십 개의 글이 나왔습니다. 생굴 절대 안 돼요. 식중독 위험. 우리 애도 생굴 먹고 장염 걸렸어요. 비브리오균 조심하세요. 어린애들한테 치명적이에요.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시어머니만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한 걸까요? 저는 또 검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한테 함부로 음식 먹임. 수백 개의 글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6개월 아기한테 꿀 먹였어요. 돌도 안 된 애한테 생과일 주셨어요. 알레르기 있다고 했는데 계속 주세요. 비슷한 사연들이 가득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무조건 선 그으세요. 아기 건강이 우선이에요. 저도 시어머니랑 연 끊었어요. 아기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경찰 신고하세요.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아동학대 기준. 법률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행위. 생굴을 먹여서 장염에 걸리게 한 것.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면 뭡니까? 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왔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무료 상담 가능. 저는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 연락처, 상담 내용을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8개월 아기에게 생굴, 김장김치, 수육을 먹여 급성 장염에 걸리게 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며 비브리오균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신청 완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뭐해? 변호사 상담 신청했어. 뭐? 우리 애가 당한 일이 아동학대인지 확인할 거야.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일부러. 일부러든 아니든 상관없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애가 죽을 뻔했어.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알아 근데 엄마한테 벌을 주는 건. 벌? 당연히 받아야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야. 여보. 그리고 말이야.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봤습니다. 시댁이랑 다시는 안 볼 거야. 당신 엄마 얼굴 다시는 안 볼 거야. 우리 애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야. 여보 진정해. 나 진정했어. 진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 편 들면 이혼할 거야. 뭐라고? 이혼. 나는 우리 애 지키는 게 우선이야.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엄마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어제 상담 신청하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상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 상담 있어. 당신도 같이 갈 거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당연하지. 우리 애가 당한 일이 어떤 건지 확실히 해야 해. 근데 엄마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당신은 안 가도 돼. 나 혼자 갈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기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아기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 작은 손을 지키는 게 제 역할입니다. 오후 1시 30분. 병원에서 나와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아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맞죠?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 예약하신 분이시죠? 들어오세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어제 신청서 내용 읽어봤습니다. 18개월 아기분이 시어머니가 먹인 음식으로 장염에 걸리셨다고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입원 기록, 의사 소견서. 이게 진단서인데요. 급성장염과 탈수 증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비브리오균 감염 의심, 생굴 섭취로 인한.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8개월 아기한테 생굴을요? 네, 그리고 김장김치, 수육, 절임 배추도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분이 직접 먹이신 거죠? 네, 제가 김장 돕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셨는데 제 허락 없이 먹인 겁니다. 사전에 시어머니분께 주의를 주셨나요? 네,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장이 약하다고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고요.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시어머니분께 주의를 줬다는.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 장 약해요. 이유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한테 과자 주지 마세요. 배탈 나요. 어머니, 우유도 조금씩만 주세요.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여러 개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가 되겠네요. 그럼 이게 아동학대인가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건이요? 첫째,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건강상의 위해를 가했을 것. 둘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우리 애는 입원까지 했는데요. 네, 신체적 손상은 인정됩니다. 문제는 고의성인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시어머니분이 생굴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도 먹였는지 아니면 몰라서 먹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중대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럼 처벌이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댁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질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애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변호사가 저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가요? 처벌인가요? 아니면 재발 방지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것?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재발 방지요. 우리 애 근처에 다시는 못 오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형사 고소보다는 다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방법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친권 행사에 대한 합의서 작성 같은 거요. 법적 효력은 있으면서도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법원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아기를 만나거나 돌보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상담 어떻게 됐어?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대. 진짜 할 거야? 시어머니가 우리 애 못 만나게 할 거야. 여보, 당신도 결정해. 나랑 아기 편에 설 거야. 시어머니 편에 설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가족이 우선이야. 가족이 누군데? 너랑 우리 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당신도 서류에 서명해야 돼. 알았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아기가 저를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예쁜이, 엄마 왔어. 아기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아기는 좀 어때? 내가 병원 갈까? 안 됩니다. 뭐? 어머니, 다시는 우리 애 만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인데. 할머니 자격 없으세요. 우리 애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한 거잖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실수든 뭐든 저는 용서 못합니다.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 애모 만나게요. 뭐, 내가 감히. 그리고 어머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갈 거고 제사도 안 지낼 겁니다. 우리 가족은 시댁과 완전히 끊을 거예요. 야,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나 잘한 거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애 지키는 게 맞아.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러야 할 때가 우리 아기를 영영 만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아기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댁 없이 우리 가족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일주일 후 아기는 퇴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집에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기가 밝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 서류 준비 다 됐대. 그래? 언제 가면 돼?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래? 알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우리 집.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들어가자. 아기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와서 청소해 주셨나 봅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방금 집에 도착했어. 그래? 아기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친정엄마는 일주일 내내 병원에 와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밤샘 간병도 같이 해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나저나.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댁하고는 어떻게 됐어? 완전히 끊었어. 법적 조치도 취할 거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까지 그러지 마. 우리 애가 죽을 뻔했다고. 알아.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엄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라면 손주한테 생굴 먹여?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지지할게.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잘 자. 우리 예쁜이. 아기는 일주일 만에 제 침대에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친권 행사 제한 합의서입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만나거나 돌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당사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접근 및 양육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걸 시어머니가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네, 만약 이 합의를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명 안 하면요? 그러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강제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분께 이 서류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직접 전달하시겠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내가 갈게. 혼자. 엄마한테는 내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알았어. 남편은 서류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가 울었어. 서류 보여줬더니 울면서 화내시더라. 자기가 손주 볼 권리도 없냐고. 당연하지. 손주 죽일 뻔했는데. 엄마가 정말 몰랐대. 생굴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으면 물어봤어야지 나한테. 그건 그래. 서명은? 안 하셨어. 억울하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럼 법원 갈 수밖에 없네? 여보, 진짜 그렇게까지. 당신도 시어머니 편 들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법원 가자. 어차피 결정한 거야. 알았어.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명 거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들어가겠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접근 금지 명령이 인정됐어요. 정말요? 네, 이제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아기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접근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어머니 측에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포기요?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 의사를 전달하셨어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 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만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엄마가 사과하고 싶다는데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안 돼. 왜? 사과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우리 애가 당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리고 말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냥 며느리가 유난 떤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건 아닐 거야. 아니야. 나는 알아. 시어머니 마음속에선 아직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일어나 생각하고 계실 거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제발.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제발 부탁이야. 할머니가 진짜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또 지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자가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웃고, 뛰고, 말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 밥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명절에 갈 필요도 없고, 김장 도와줄 필요도 없고,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뭐를? 엄마랑 완전히 끄는 거. 남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정말? 우리 애 지킨 건데 뭘 후회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있습니다. 시댁 없이 우리 셋만의 가족.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명절 때 외로울 수도 있고 아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안전하니까요. 더 이상 시어머니가 함부로 뭘 먹일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아기 건강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육아 카페에 글을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18개월 아기한테 생굴 먹여서 장염 걸렸어요. 법적 조치 취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용기 얻었어요. 아기 건강이 최우선이죠.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두려움에서, 분노에서, 새로운 현실로, 우리 가족만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엄마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숟가락을 들고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24개월이 된 우리 아기는 이제 많은 것을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예쁜이 혼자 먹네. 대단해. 아기가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아기 키우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셋이서. 우리 셋. 이제 이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시댁, 시어머니, 명절, 제사.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기는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비둘기를 보고 좋아합니다. 조심해. 넘어지지 마. 벤치에 앉아 아기가 노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서 또 연락 왔어. 또. 손주 생일 선물 보내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받지 마. 그래도 생일인데. 당신 벌써 잊었어. 우리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잊었어. 근데 엄마가 정말 반성하고 계신 것 같아. 반성한다고 다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엄마는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몰라. 생굴 좀 먹였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하고 계실 거야. 그건 내가 틀렸어. 시어머니가 정말 아기한테 사과했어.
자기가 아기 건강을 위협했다는 걸 인정했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아기한테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만 미안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서 아기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해. 친정엄마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많이 컸네 우리 손주. 케이크를 준비하고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기가 초를 후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댁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와주셔서.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그나저나. 친정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연락 없었어? 있었어요. 근데 안 받았어요. 그래도 생일인데. 엄마까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시댁하고는 평생 안 만날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결심했으면 엄마는 지지할게. 파티가 끝나고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기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아기가 잠들기 전에 중얼거립니다. 아기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맥주를 건넸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보. 응? 나한테 화났어? 뭐가? 엄마 일로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잘했어. 정말? 처음에는 시어머니 편 들려고 했잖아. 근데 나중에는 우리 편에 섰어. 고마워. 나도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아. 아기가 최우선이야. 그래, 우리 아기가 최우선이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남편도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눈치 보고 명절 스트레스 받고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며칠 후 육아 카페에 또 글을 썼습니다. 시어머니와 연 끊은 지 6개월 됐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생골 사건, 병원 입원, 법적 조치, 그리고 그 후의 삶.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용기 내서 선 그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아기가 최우선이에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글 보고 결심했습니다. 시댁과 연 끊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세요. 하지만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도 손주 사랑해서 그런 건데. 가족인데 용서해주세요. 며느리가 너무 유난인 것 같아요. 유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유난이야. 저는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유난이 아닙니다. 당연한 보호 본능입니다. 18개월 아기한테 생구를 먹인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무시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무지와 오만입니다. 답글을 달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한 달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댁 가는 날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보, 우리 이번 추석에 뭐 할까? 친정 갈까? 좋아.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추석 당일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송편을 같이 빚고 아기와 놀아주고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시댁의 긴장감 없이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한 명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치? 예전에는 명절이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진짜 쉬는 기분이야.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평화로운 명절, 눈치 보지 않는 삶, 우리 가족만의 행복.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기가 잠들었습니다. 잠꼬대로 저를 부릅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아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이 손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왜? 우리 가족 지켜줘서 네가 없었으면 나는 그냥 참고 살았을 거야. 나도 고마워. 내 편이 돼줘서.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시댁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잘 자. 우리 예쁜이.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병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링거 맞는 아기를 보며 무력감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으로 우리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기 옆에 누웠습니다. 아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평화로운 밤, 안전한 아기, 행복한 가족.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로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보다 아이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웃고 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엄마의 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